고요한 폭풍 전야, 에라는 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동경했다. 그녀에게 부프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았다. 4명의 오빠들이 이끄는 거대 기업들의 후광은 오히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유리벽이었다. 그녀는 명품 옷 대신 낡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공주님이었지만 속으로는 고독한 섬과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집 안서재의 한 구석, 먼지 쌓인 오래된 책들 사이였다. 밤늦게 저택의 식탁에는 그녀 혼자였다. 은은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코스 요리는 마치 낯선 타인의 식사 같았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는 그녀의 고독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을 뿐이었다. 그날 밤, 에라는 잠 못 이루고 서재로 향했다. 오빠들이 선물한 태블릿에는 온갖 최신 기술과 정보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와 연필을 집어들었다. 노트에는 그녀만의 암호로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오빠들의 회사들이 보낸 최신 사업 보고서와 경쟁사 분석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이 자료들을 몰래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때로는 오빠들의 전문 경영진보다도 날카로웠지만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취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오빠들의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막내 여동생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며칠 뒤, 에라는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는 작은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리고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의 지갑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을 탈탈 털어 고양이 사료를 샀다. 고양이는 그녀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이내 그녀가 내민 사료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를 품에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선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를 드러내는 대신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겉으로만 화려한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따뜻한 온기와 고귀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에라의 눈에 거실 테이블에 놓인 신문 기사가 들어왔다. 국내 4대 대기업, 혁신 부족으로 위기 직면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에는 오빠들이 이끄는 4회사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서재로 들어가 태블릿을 켰다. 그녀가 밤마다 분석했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우려했던 대로 내부의 비효율성과 경쟁사들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대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저녁, 굳게 닫혔던 응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에라야, 네 오빠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아버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근심이 담겨 있었다. 회사의 내부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각 계열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임직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정보를 빼돌리는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오빠들이 아니라 그들의 충신들을 믿어왔는데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에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비밀스럽게 분석해왔던 보고서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직감은 아버지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늘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책임감과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숨겨왔던 유리벽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에라는 아버지의 무언의 신뢰와 기대를 읽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볼게요. 바닥부터 직접 부딪혀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미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가진 재능을 숨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오빠들의 회사들을 무너뜨리려는 내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운명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왔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낸 것이다. 에라는 김민지라는 가명으로 위장신분을 만들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4개의 계열사 중 하나인 대진그룹의 IT 전략팀 인턴으로 첫 출근을 감행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천 가방을 맸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 반, 설렘 반이었다. 평생을 에라 아가씨로 불리며 보호받던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부딪히고 배워야 하는 새로운 현실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기와 낯선 시선들이었다. 팀원들은 새로운 인턴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들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배정받은 작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빠들의 회사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그 흔한 창가 자리도 복사기 근처도 아닌 사무실 구석의 가장 작은 책상이었다. 그녀는 불평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박지훈 팀장 앵구어이 티로 기웁이 앉아 있었다. 박 팀장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따뜻한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엘에게 다가와 간단한 업무 매뉴얼을 건네주며 말했다. 김민지 씨,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그리고 여긴 생각보다 좀 삭막한 곳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의 짧은 한마디는 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박 팀장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채 단지 신입 직원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첫날부터 김민지는 허들의 실만 맡았다. 복사, 서류 정리, 커피 타기.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컴퓨터 공학 지식은 복사기 오류를 해결하는 데 쓰였다. 그녀의 손으로 고쳐진 복사기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본 박 팀장의 눈빛은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팀원들 사이에서 김민지에 대한 험담이 들리기 시작했다. 저 애 100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팀에 인턴을 이렇게 많이 뽑은 적이 없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선우 대리, K, 조이, 자우, 로아이, 비가 있었다. 장 대리는 유능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김민지가 단순히 낙하산 인사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다. 며칠 뒤 팀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책임자는 IT 전략팀의 이승준 부장, 케 조이, 자우, 로아이 A이었다. 이 부장은 유능했지만 탐욕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 장 대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불만을 토로했다. 부장님,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류가 속출할 텐데요. 장 대리의 지적은 옳았다. 하지만 이 부장은 장 대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했다. 그때 복사기 옆에 앉아 조용히 회의록을 정리하던 김민지의 눈에 회의 자료의 미세한 오류가 포착되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과 알고리즘을 빠르게 계산했다. 그녀가 보기에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나서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이는 그녀가 이 자리에 온 목적과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대로 두면 오빠의 회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깊은 갈등이 일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인턴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넌 그냥 내 일이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에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현재 암호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외부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올 경우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 부장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장 대리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팀장의 눈빛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민지라는 인턴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재능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민지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장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장 대리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박 팀장에게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그녀의 편에 서야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은 사건은 그녀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서막에 불과했다. 김민지. 아니, 에라의 예상치 못한 활약은 사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승준 부장은 에라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 비범한 재능을 지녔음을 직감했다. 장선우 대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인턴의 존재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그녀를 인정하는 대신 그녀의 말에 흠집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오직 박지훈 팀장만이 그녀에게 진심 어린 호기심과 기대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식의 깊이가 단순한 인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챘다. 회의가 끝난 후 이 부장은 은밀히 장 대리를 불러냈다. 장 대리, 저 인턴에 대해 좀 알아봐. 배경이 심상치 않아. 괜히 우리 팀에 들어온 것 같지 않으니? 이 부장의 말은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이미 에라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편 장 대리는 이 부장의 말에 내심 동조하며 에라의 사소한 실수라도 찾아내 그녀를 깎아내릴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팀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장 대리는 에라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김민지 씨는 복사만 하는 인턴치고는 아는 게 많네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론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의 말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그러나 에라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배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론이 아닌 시스템의 본질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곧 회사의 생명선이니까요. 그녀의 똑 부러지는 대답에 장 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박 팀장이 끼어들었다. 장 대리, 민지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직위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야. 박 팀장의 말은 장 대리에게 경고이자 엘에 대한 지지였다. 박 팀장은 엘에게 은근슬쩍 다가가 그녀의 진짜 능력을 알아내려고 했다. 민지 씨, 혹시 전에 어디서 일했었나요? 기술 용어를 너무 잘 알아서요. 그의 질문에 엘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둘러댔다. 아,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궁금증이 동시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장은 에라를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정리 업무를 맡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잡무 같았지만 사실 이 부장은 에라가 데이터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를 해고할 빌미를 만들려고 했다. 이 부장은 이미 몇몇 중요한 데이터들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놓았다. 만약 에라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데이터를 제출하면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다. 에라는 이 부장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묵묵히 업무에 임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수많은 코드와 숫자들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내고 숨겨진 흠결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부장이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데이터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 데이터가 이 부장이 경쟁사에게 넘기려던 정보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장은 몰래 카메라로 에라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랐지만 에라는 오히려 손상된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그가 숨겨놓았던 비리까지 모두 밝혀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했다. 이 부장은 에라의 천재적인 능력을 확인하고 충격에 멈춰섰다. 그는 에라를 단순한 인턴으로 보았던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다. 에라는 이제 그에게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이 부장은 장 대리를 포함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에라의 평판을 떨어뜨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내에는 에라에 대한 험담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지 인턴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고 했다더라. 부장님 몰래 데이터를 조작했다던데 장 대리는 이 소문을 교묘하게 퍼뜨리며 에라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 팀장은 에라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지 씨, 괜찮아요. 저 소문들은 다 헛소문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박 팀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에라의 편에 섰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장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에라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이 부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인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천재 해커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가족의 회사를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장은 그녀를 위협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위협하는 존재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사의 주인이었음을. 이승준 부장은 에라를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에라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사내에 퍼뜨렸고 팀원들에게 그녀를 멀리하라고 지시했다.
장선우 대리는 이 부장의 말에 동조하며 에라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에라는 사면촉에 빠졌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주변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독함을 느꼈다. 그러나 에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이 부장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 부장이 경쟁사의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 부장은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지웠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디지털 공간에 숨겨진 그의 모든 비밀을 밝혀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암호화된 파일에 담아 자신의 개인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 부장은 에라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혁신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이름의 사내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의 주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에라를 비웃으며 말했다. 김민지 씨,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이 공모전에 참가해봐. 당신의 실력을 모두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지. 이 부장의 속셈은 뻔했다. 만약 에라가 공모전에서 실패하면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는 그녀를 해고할 명분을 얻게 될 터였다. 에라는 이 부장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 공모전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 부장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러나 이 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했다. 그녀의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고 그녀가 만든 자료들을 몰래 삭제했다. 그는 그녀의 사물함에 다른 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넣어 그녀가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게 만들었다. 모든 팀원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박 팀장만이 그녀를 믿었다. 그는 이 부장의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래 에라를 도왔다. 그녀의 시스템을 복구해주고 그녀가 만든 자료들을 백업해 두었다. 그는 엘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민지 씨,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걱정 마요. 당신의 능력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 팀장의 말은 그녀의 외로운 싸움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싸움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공모전 발표일이 다가왔다. 이 부장은 발표 당일에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삭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에라는 이 부장의 음모를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했다. 그녀는 노트북 없이도 발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드디어 공모전 발표일, 모든 임직원들이 강당에 모였다. 에라는 무대에 올랐다. 이 부장은 그녀의 텅 빈 노트북을 보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에라는 당당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지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녀는 컴퓨터 없이도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 부장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냈고 그것이 회사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에라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승준 부장은 에라가 노트북 없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장선우 대리를 비롯한 팀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에라를 향한 자신들의 오해를 부끄러워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의 미소를 지었다. 에라는 논리 정연하게 이 부장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회사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이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로의 정보 유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의 힘을 믿었다. 이 시스템은 내부 자료의 이중 유출을 막는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X의 핵심 기술은 이미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에라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부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인턴이 뭘 안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는 급하게 단상으로 달려가 에라의 노트북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에라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 부장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형 스크린에 에라가 암호화해 두었던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이 부장이 경쟁사 직원과 은밀하게 만나 회사 기밀을 넘기는 장면,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 부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열리며 4명의 오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 부장을 향하고 있었다. 4명의 총수들은 에라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이겨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첫째 오빠인 현우는 앞으로 나서며 이 부장에게 말했다. 이승준 부장, 당신은 회사에 대한 배신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될 것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이 부장을 연행했다. 이 부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에라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자 오빠들은 엘에게 다가왔다. 둘째 오빠인 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에라야, 고생 많았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셋째 오빠인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넷째 오빠인 태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강당에 모여있던 임직원들은 모두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이 인턴이라고 무시하고 험담했던 김민지가 사실은 회사의 주인이자 그들의 총수들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에서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장선우 대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엘에게 한 모든 무례한 행동들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에라가 무대 위에서 내려오자 박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민지? 아니, 에라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담겨 있었다. 에라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에라의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 밖으로 드러냈고 가족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물리쳤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녀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이승준 부장은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와 공모했던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회사 내부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곧 새로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에라는 오빠들의 초대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홀로 밥을 먹던 텅 빈 식탁이 아니었다. 오빠들은 모두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둘째 오빠 준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에라야,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셋째 오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의 활약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사의 내부를 돌아볼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에라의 아버지도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아버지는 에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에라야, 이제 더 이상 너의 재능을 숨기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너의 천재적인 능력을 활용해 우리 내 회사를 아우르는 통합 보안 시스템 개발팀을 이끌어주지 않겠니? 네가 직접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에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오빠들, 저는 그런 자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저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닌 고문으로 오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에라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가족을 돕는 일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이 부장의 음모에 동조했던 장선우 대리, 케, 조이, 자우, 로아이 비는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에라를 찾아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민지, 아니, 에라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고 당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에라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장 대리님. 저는 대리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에라의 진심 어린 말에 장 대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이후로 에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박 팀장은 엘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말 멋진 결말이네요. 에라 씨, 당신의 용기와 능력 덕분에 저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에라의 제안에 따라 통합 보안 시스템 개발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에라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에라는 더 이상 고독한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이승준 부장의 몰락 이후 대진그룹은 에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면적인 혁신에 나섰다. 그녀는 고문으로서 오빠들의 회사를 통합 관리하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녀는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기술력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4명의 오빠들은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제안에 따라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사의 내부 기강은 다시 바로 섰고 임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대진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에라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오빠들이 선물해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거절하고 예전처럼 작은 동네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코딩을 하고 책을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관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박 팀장과 장 대리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녀의 아파트에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회사 업무에 대해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빠들과 함께 에라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난한 환경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강의를 했다.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길고양이, 나비는 이제 에라가 설립한 동물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녀는 동물보호소를 설립하고 버려진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비는 이제 건강하고 예쁜 고양이가 되어 보호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에라는 오빠들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옥상에 서 있었다. 그곳은 첫째 오빠인 현우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옥상이었다. 4명의 오빠들은 각자의 회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여동생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에라야, 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영 전략이 아니었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지. 셋째 오빠, 민준의 말에 에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불꽃놀이가 터졌다. 화려한 불꽃들이 밤을 수놓을 때 에라는 오빠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부자의 상속녀도 평범한 인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해피엔딩을 맞이했다.